자, 기출유형 모의고사 6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과 같이 데이터 입력하는 작업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으로 가주시고요. 셀서식 문제. 자, A1부터 F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굴림체 17. 항상 똑같죠. 그 다음에 글꼴색은 흰색으로 해주시고요. 채우기는 파랑으로 해볼게요. A1부터 F1까지 드래그 해주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혹시나 여러분들 범위를 잘못 이렇게 했으면 다시 한번 선택하면 취소가 돼요. 그래서 다시 잡아주시면 돼요. 취소할 때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굴림체 엔터. 그 다음에 크기는 17 엔터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색은 흰색 배경 1. 자, 채우기는 파랑색. 이게 파란색이죠. 파랑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F3셀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하래요. 연어리 형식. 그럼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선택해서 사용자 지정에다가 여기다가 연 대시 지우고요. 한 칸 띄고, 그쵸? 한 칸 띄고 월 한 칸 띄고, 여기는 안 띄죠? 1.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띄어쓰기까지 보시면서 이와 같이 바꿔주시면 돼요. YY연 mm월, 월은 안 띄죠? DD1. 그래서 이와 같이 나온지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D5부터 자, D5부터 D12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5부터 13까지 드래그 해주세요. 천 단위 구분기와 원이 표시할 건데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샵, 샵 0 요 뒤에다가 쌍따옴표 원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샵, 샵 0원 써주시면 천 단위 구분기호와 원이 나타나고요. 2호부터 22는 백분율 스타일이에요. 여기 홈에 보시면 표시 형식 백분율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백분율 스타일로 바꿔주시고요. 자, H5셀에 있는 이거를 곱하기 기능을 이용할 건데 대여 기간에 여기다가 이 부분에다가 곱하기 할 거예요. 그러면 1 곱하기 10, 2 곱하기 10, 10, 20, 40, 5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H5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복사 했나요? 자, C5부터 C12 범위 지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 하시면 연산이 있는데 여기 지금 곱하기니까 곱하기에 선택 해주시고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10씩 곱해지고요. 자, 요거 선택한 거 해지하려면 ESC 누르면 해지가 됩니다. 자, 마지막 5번 A4부터 F13 영역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홈에 가서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여기까지 됐죠. 자, C13부터 E13까지 선택해 주시고요. 대각선은요, 테두리에서 다른 테두리 클릭한 다음에 왼쪽 대각선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되죠. 만약에 대각선을 취소하고 싶으면 다시 다른 테두리 들어가서 요거를 체크 해제하면 취소가 돼요. 지금 다시 체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2번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본 작업 3번 가서 조건부 서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조건부 서식을 하기 전에 A4부터 F16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홈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을 클릭해 주세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세 결정 선택해 준 다음에 자, 여기에서 입력 대화 상자에다가 자, 수량 전체 평균 이상인 행이에요. 그러면 수량을 먼저 찍어요. 2의 4셀 F4 두 번 눌러서 행 고정은 해제해 주고요. 이게 이상이다. AVERAGE 가로 열고 평균 이상이니까 수량의 전체 범위 지정해서 F4 누를 필요 없어요. 절대 참조 돼 있으니까 가로만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가로 닫아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굵은 기울임의 파랑이에요. 그래서 서식을 클릭해 주셔서 굵은 기울임의 색은 파랑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이 됐다면 확인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 새 서식 규칙 대화상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평균 이상인 행만 서식이 지정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값이 안 나오면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 들어가서 규칙 편집해서 다시 어디가 잘못됐는지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3번 마치도록 할게요. 자, 계산 작업 시트로 이동해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차 점수가 이 전체 평균 이상이고 2차 점수가 이 전체 평균 이상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에요. 자, 함수 뭐부터 나와요? if, and부터 나오겠죠? 자, 1차 점수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평균보다. 1차 점수 전체. 이거 F4 절대 참조로 해주셔야 돼요. 컴마, 2차 점수 이거 안 찍히면 위에 찍고 아래 화살표 내려서 C3셀. 크거나 같다 또 에버리지. 위에서부터 선택이 안 되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릴게요. 그래도 C3부터 C10으로 돼 있죠? F4 눌러서 가로 닫고요. AND도 가로 닫아야 되기 때문에 2번 가로 닫아줘야 됩니다. 심표하고 쌍따옴표 우수.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해주시면 답이 완성이 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우수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공백을 나오겠다 라는 소리죠. 엔터 치면 공백이네요. 그래서 드래그 했을 때 우수는 3명이 나오게 돼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나이 구하는 문제. 앞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현재 날짜 연도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어 앞에선 투데이였는데 지금 now를 쓰래요. 이렇게 now를 써도 엔터 쳐볼까요? 현재 연도가 나타납니다. 빼기 주민번호 앞에 두 자리 레프트, 그쵸? 앞에 두 자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엔터 치면 이렇게 해요. 1900을 더 빼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900 엔터 치면은 48살 이렇게 나타나죠. 그쵸? 어렵진 않은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제품 코드 뒤에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나타나게 하라는 소리인데요. 이거 월 구분표가 나타나서 대문자로 변경을 해줘라 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일단 대문자는 나중에 생각할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게 코드 앞에 자리 인파스앤드 빼기 이렇게 해주면 HA 다음에 빼기가 붙죠. 자, 요 뒤에 and months를 이용해서 제조일자의 월을 추출할 거예요. 이와 같이 됐죠. 여기까지 월까지. 마지막은 또 and 쌍따옴표 빼기 해주시고 또 and 자, 구분표 선택해서 아래 화살표로 내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가로치는 거 아니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얘와 얘를 대시로 묶어서 출력이 됩니다. 그쵸? 이거를 대문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맨 앞에다가 어퍼 써주고 맨 뒤에다 가로 닫아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이와 같이 대문자로 출력이 되죠. 그래서 대문자를 앞에다가 쓰고 가로 닫고 여기다 또 써도 되지만 그쵸? 그냥 앞에다가 한 번만 쓰고 그냥 가로로 묶어버리면 전부 다 대문자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요일을 출력할 거예요. 그쵸? 요일을 출력할 건데 우리 요일 날짜를 추출해 주는 함수가 weekday가 있거든요. 선택해서 컴마 여기선 지정이 안 됐으니까 1을 해도 되고 2를 써도 돼요. 1을 써도 되고 2를 써도 되는데 1을 쓰면 일요일부터 2를 쓰면 월요일부터 써주시면 돼요. 자, 1로 해볼까요? 2로 해볼까요? 월요일부터 출발하게. 그럼 2를 하고 엔터 치면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1이라고 나오죠? 얘는 월요일을 뜻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이제 choose 맨 뒤에 여기다가 순서대로 월요일부터 써주면 돼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마지막으로 일요일.
자, 아까 이 부분이 1이었기 때문에 월요일이 출력이 될 거예요. 아까 1이었잖아요. 그쵸? 2이면 화요일,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요. 만약에 7이면 일요일, 이런 식으로 엔터 쳐주시면 이와 같이 완성이 되죠. 됐나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추주랑 같이 나오는 함수들이 몇 가지 있어요. 랭크랑 뭐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랑 위크데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코드의 왼쪽에 한 자리와 제품 코드의 오른쪽에 두 자리를 붙여가, 세 자리인가요? 세 자리를 붙여서 t, 여기서 보면 t-18. 자, t-18을 만들어서 t-18을 찾을 거예요. 그럼 로봇 청소기가 이쪽에 오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나오도록 먼저 만들면 는 왼쪽에 한 자리, 그쵸? and right, 제품 코드 오른쪽에 세 자리.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제조사 코드와 제품 코드를 이용해서 제품 코드를 만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또 아셔야 되겠고요. 이제 여기다가 vlookup, 이거. 자, vlookup 맨 뒤에다가 쉼표, 얘가 찾는 값이 되죠. 아까 t-18이었잖아요. t-18을 찾겠다. 여기에서 찾을 거죠. f27부터 g37. 위에서부터 선택이 안 되면 밑에서부터 선택하세요. f4,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거든요. 2를 써줘야 되겠죠. 2, 무슨 일치예요? 텍스트이기 때문에 거의 정확히 일치가 돼야 돼요. 바로 닫고 엔터 쳐주시면 아까 t-18이 로봇 청소기였죠. 얘는 더블-17, 더블-17은 OLEDTV였어요. 그래서 맞게 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 작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동해서 시나리오 문제 봐볼게요. 시나리오는 변동값이 있고요. 자, 요게 변동값이고요. 그쵸? B11셀, 이게 결과값이에요. 자, 이름을 정의할 건데, B3과 B4셀, B3셀에다가는 생산량이라고 이름 정의해주면 돼요. 엔터. 그 다음에 B4셀에다가는 판매량, 이름 상자에다가 판매량 하고 엔터 쳐주세요. 자, B11셀은 재고부담률, B11셀에다가는 재고부담률이라고 쓰고 엔터 쳐주세요. 자, 이렇게 이름 정의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이 틀렸을 때는 수식에서 이름관리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름을 편집할 수가 있어요. 다시 수정할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동값을 범위 지정하고 들어갈게요. 이게 변동값이죠? 그래서 변동값을 범위 지정하고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네. 변동값을 드래그해서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추가를 눌러서 시나리오 이름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생산 / 판매 변화 1. 변경 셀은 우리가 아까 이 부분을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냅두시면 되고요. 혹시나 다른 데에 선택하고 들어갔다면 여기를 이 부분으로 다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4,000과 3,000으로 각각 입력해주면 돼요. 생산량은 4,000, 판매량은 3,000. 4,000과 3,000으로 입력해주고요. 추가. 두 번째는 생산 판매 변화 2 /2라고 써주시고요. 변경셀 냅두고 확인. 5,000과 4,000. 생산량은 5,000, 판매량은 4,000. 됐나요?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요약을 눌러서 결과값 B11셀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분석 작업 1번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 작업 1번 같이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이동해서 데이터 통합에 대해서 볼게요.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요 두 표에 대한 거를 쭉 보면 합계를 구할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합계를 구할 거다. 자, 그러면 J2부터 5,
10일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 데이터에 여기 데이터에 보시면 여기 통합을 클릭해 주세요. 자, 사용할 함수로는 합계가 맞고요. 참조 클릭해서 A2부터 H11까지 드래그해서 추가. 자, 두 번째 표 A14부터 H22까지 드래그해서 추가. 자, 마지막 표 A25부터 H32까지 드래그해서 또 추가. 요 세 개를 다 추가했다면 사용할 레이블의 첫 행과 왼쪽열을 반드시 체크해 줍니다. 체크, 왼쪽열 체크.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데이터 통합이 돼 있죠. 1, 2, 3월에 대한 데이터를 합계를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타 작업 중에 매크로 작업 볼 건데요. 매크로 작업 시트로 이동해 주시고요.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작성하고 이름은 평균으로 만들어 볼게요.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클릭해 주시고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라고 입력해 줍니다. 자, 확인. C4부터 F13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홈 탭에 보시면 자동 합계에 평균이라고 있을 거예요. 클릭해서 평균을 만들어 주세요. 표 밖을 찍어서 범위를 해지한 다음에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클릭합니다. 자, 이러면 1번에 대한 매크로가 되어 있고요. 도형을 만들어야 될 텐데 B15부터 C16까지 이 범위에다가 빗면 도형을 삽입할 거예요. 삽입, 도형, 빗면. Alt 눌러서 드래그해서 삽입해 주시고요. 이거의 이름은 평균으로 하고 가로 세로 가운데 할 거예요. 그러면 평균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홈에 가서 여기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선택해 주세요. 자, 됐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한 다음에 평균을 선택해서 확인을 해주면 1번 문제가 끝납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해 주세요. 매크로의 이름은 테두리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A3부터 F13 전체 범위 지정해 주시고 홈에 가서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를 클릭해서 테두리 작업을 완료해 주세요. 역시 범위를 해제하고요.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해 줍니다. E15부터 F16 범위를 드래그 해 주시고요. 단추예요. 개발 도구에 삽입의 단추. 자, 드래그해서 만들어준 다음에 테두리 확인. 자, 단추의 이름은 테두리로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평균과 테두리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 작업 10점짜리 또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작업 차트 작업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수입 연도가 이제 연도가 들어가도록 이 부분이 연도가 들어가도록 그쵸? 이 부분이 이와 같이 연도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위에 보시면 연도가 있겠죠. 이 부분. 그래서 차트를 선택해서 디자인에서 차트 선택. 자, 편집을 누른 다음에 축 레이블 범위는 연도 부분을 드래그 해 줄게요. 2016부터 2020까지 드래그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또 확인. 자, 이와 같이 하단이 연도 변경이 되어 있고요.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 수익 금액이면 얘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자, 수익 금액은 표식 있는 꺾은 선의 보조축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수익 금액은 표식 있는 꺾은 선의 보조축. 확인 클릭해 줍니다. 수익금액의 계열 중, 요게 수익금액의 계열이죠? 이거 중 2020년만, 그럼 여기를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얘만 돼 있죠? 오른쪽으로 값을 표시할 건데요. 차트 추가 요소의 데이터 레이블에 보면 오른쪽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오른쪽에 값이 표시가 되고요. 범례를 제거한 후, 그럼 범례 선택해서 딜리트 제거됐죠? 데이터 표를 만들 거예요. 범례 표지 포함해서. 그러면 디자인에서 차트 추가 요소에서 데이터 표가 있을 겁니다. 범례 표지 포함이라고 해야 되겠죠. 선택해주면 아래쪽에 데이터 표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보조 세로. 여기가 주고요. 여기가 보조죠. 보조 세로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축서식. 표시 단위를 100만으로 바꿀 건데요. 표시 단위가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100만으로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100만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옆에 있는 차트 그림하고 한번 비교해서 혹시 또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지시사항 완료했고요. 틀린 게 없어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기출유형 모의고사 6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